캐릭터형 포인터와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문자열은 두 개 이상의 문자 묶음으로 캐릭터형 배열에 저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죠. 자, 여기 지금 배열의 첨자가 크기가 생략이 되어 있으면 3이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죠. 여기 눈에 안 보이는 넓은 자가 마지막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3이 아닌 4라고 써야 되고요. 자, 이렇게 배열로 썼던 것을 이 캐릭터형 포인터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사실은. 이 지금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게 조금 처음에는 의아할 텐데요. 자, 예제를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표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ch는 캐릭터형 포인터로 지금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러면 ch에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어떤 주소냐면 이렇게 이제 a, b, c 각각을 문자라고 하고 문자들의 모임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방의 주소, 즉 a가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를 이제 저장하고 있어요. ch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일단 CHA는 지금 배열입니다. A, B, C.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요. A, B, C 뒤에 널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캐릭터가 한 바이트씩 해서 이렇게 네 바이트로 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 CHP라는 것은 이제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제 주소를 저장을 하는데 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 이렇게 A, B, C와 널 문자를 가리키고 지금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A의 주소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지고 놀 때는 똑같이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을 이제 머리에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지금 CHA를 출력을 하게,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소가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첫 번째 방에 값을 %C로 찍으니까 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방의 주소고요. 주소의 값이니까 얘랑 얘랑은 지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도 A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HP 같은 경우에는 CHP를 그냥 찍게 되면 당연히 어떤 주소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의 값을 찍게 되면 얘도 또 A가 나오겠죠. 얘는 지금 A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값을 찍으면 A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특이하죠. CHP는 분명히 포인터 변수인데 이렇게 배열처럼 쓸 수가 있네요. 배열처럼. 이게 좀 특이한데, 자, 왜냐면 지금 이 배열의 주소가 뭐냐면 첫 번째 방의 주소는 CHP죠. 그래서 CHP에 가면 또 여기 A의 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형 변수는요 이렇게 배열처럼 또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애도 다 똑같이 이렇게 쭉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주소는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보면 CHP를 또 배열처럼 가지고 놀 수가 있네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CHP 더하기 1이 이제 B의 주소가 되겠죠. B의 주소. 거기에 값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B가 출력이 되는데요. B가 출력이 되는데 얘랑 얘는 정확하게 같은 표기 방법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형도 주소 중간에 배열처럼 가지고 놀 수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자, CHA나 CHP나 %S로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이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쭉 다 출력을 하게 되어 있어서 둘 다 ABC를 지금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은 표기 방법으로서 이렇게 포인터를 배열처럼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가 같은 표기 방법이다. 물론 실제로 메모리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달라요. 얘는 첫 번째 이 방의 주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배열이니까 네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가지고 놀 때는 얘도 이렇게 배열처럼 또 가지고 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글 이름을 저장하겠다. 그럼 한글은 이제 네 글자까지 보통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가 2바이트씩이니까요. 이렇게 9까지 하면 뒤에 넓은자까지 포함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해서 잡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더 융통성이 있어요. 만약에 한글 이름도 길게 잡는다 그러면 얘는 네 글자 이상은 저장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날 텐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항상 첫 번째 방에 주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이제 캐릭터 포인터형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야, 역시 C 언어는 어려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합니다. 이 캐릭터 포인터를. 이 캐릭터 포인터는요, 리턴형이나 매개 변수의 자료형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캐릭터형 같으면 이제 리턴형과 반환값의 자료형과 매개 변수가 문자란 뜻이죠. 인티저라 그러면 인티저 정수형이란 뜻인데 캐릭터 포인터형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문자열을 가지고 놀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C 언어에는 스트링형이 없다고 했잖아요. C++에는 있지만 그래서 그 문자열을 내가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할 때는 캐릭터 대신에 캐릭터를 하게 되면 문자를 가지고 노는 거고요. 캐릭터 포인터를 쓰게 되면 문자열을 리턴하거나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C 언어의 소스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소스를 보면 일단 요거 예제는 이건데요. 좀 더 쉬운 예제를 보면 지금 네임이라는 캐릭터형의 문자니까 양쪽에 작은 따옴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딩 원 함수를 호출하는데 밴딩 원 함수는 이제 인티저형으로 매개 변수를 받게 되어 있어서 1이 넘어가니까 이 부분이 여기 첫 번째 이 부분이 참이래서 A가 대문자 A가 캐릭터형으로 튀어나오네요. 캐릭터형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다 이제 캐릭터 인티저를 썼다는 것은 이 숫자면 숫자를 매개 변수로 받는다는 거고요. 리턴형이 캐릭터라는 것은 이렇게 정수 뭐죠? 문자 캐릭터 리터럴들을 리턴을 하는 거죠. 캐릭터형.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A가 튀어나왔고요. 그걸 %C로 이렇게 출력을 한 것이 되겠고 자, view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view1이라는 함수는 이제 call by value로 호출하니까 실제로는 여기 지금 이 캐릭터 네임에 있는 값인 a가 넘어갑니다. 캐릭터 ch로 받고요. 걔를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대문자 a를 출력을 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리턴형이나 반환형이나 매개 변수의 자료형을 이렇게 캐릭터로 쓰게 되면 이렇게 문자 상수들, 문자 리터럴들을 가지고 놀 때 이제 캐릭터를 쓰는데요. 여기까지는 보통 이해를 잘 하는데 우리 함수할 때도 많이 봤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캐릭터 포인터가 오면 자, 이때부터 이제 보통은 굉장히 어려워하죠. 캐릭터 포인터가 오면. 자, 그런데 지금 캐릭터 대신에 캐릭터 포인터가 오면요, 간단하게 문자가 아닌 문자열들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문자열들을.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할 때도 문자열이니까 %s로 출력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밴딩은 여기 똑같은 이제 함수, 여긴 밴딩 1이었고요. 밴딩 함수로 해서 호출하면, 지금 1이 가니까 커피가 튀어나오죠. 자, 커피. A는 문자 리터럴인데요. 커피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이렇게 문자열들을 리턴형으로 가질 때는 반드시 그냥 캐릭터형으로 하면 안 되고요.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들을 리턴할 때는 캐릭터 포인터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뷰에서 이 네임을 이제 써주면, 네임은 지금 실제로는 주소죠. 주소인데, 소가 저장된 곳에 주소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ch를 주소로 또 받아서 ch를 출력을 할 때 %s로 출력하게 되면 그 주소로 가서 소의 주소죠. 그 주소로 가서 너를 만날 때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소프트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캐릭터형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 캐릭터 포인터형이 리턴형이나 매개 변수로 나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별거 아니다. 문자열을 가지고 놀 때 이렇게 매개 변수나 리턴형의 캐릭터 포인터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실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 예제는.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커피나 소프트가 잘 나왔고요. 만약에 이제 2를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유저차가 리턴이 되겠죠. 유저차가 리턴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배열로 해도 똑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로 해도 똑같이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넘기면 주소로 캐릭터 포인터로 받을 수도 있고, 얘를 또 배열로 받을 수도 있다고 배열할 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항상 C 언어에서는요, 이 포인터와 특히 이제 캐릭터 포인터에서는 이 배열과 포인터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일치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똑같이 일치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을, 소프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5명의 이름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항상 오른쪽부터 본다 그랬죠? 네임. 구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게 5개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2차원 캐릭터형 배열이 되겠고요. 9바이트의 문자열 5개를 저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역시 기본적인 인차원 배열의 형태가 방이 9개인 거고요. 그게 5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딱 공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9바이트를 넘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혹시 한글 이름도 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해서 잡아놓으면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5개 있다라고 해서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배열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배열을 만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임의의 길이에 이렇게 5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딱 뭐 최대로 4글자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다 길이를,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 포인터형의 배열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차원 배열과 포인터 배열로 해서 실제로 메모리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자, 5개짜리가 3개라고 하면 3층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 각 층이 5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i를 저장하게 되면 첫 번째 방에 i가 00이라는 첨자에 i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다 이렇게 널로 초기화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브라고 하게 되면 러브가 들어가고 두 번째 층에 이제 뒤에 널음자는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u가 들어가고 얘는 하나가 b니까 이렇게 해서 널이 2개가 들어가는 형태가 이렇게 딱 이제 5개짜리가 3층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배열이에요. 배열.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은 뭐냐면, 자, 얘는 이제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건데, 그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는 i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항상 뒤에 널문자는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i와 널문자가 들어간 주소는 지금 ch0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방에는 I love 이렇게 해서 얘는 5바이트짜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의 주소로 가보면 거기는 4바이트짜리. 그래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메모리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터 배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같이 가지고 놀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태는 완전히 또 다른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얘는 길이가 각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얘는 딱 길이가 요 길이만큼으로 정해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요. 2차원 배열과 포인터 배열을 보면 결국은 이제 지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의정부 얘가 이제 8바이트고 10까지 하니까 9바이트니까 여기다 9라고 써준 겁니다. 최대 9라고 써줘서 9개짜리가 5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0으로 시작하는 이 첨자, 앞에 첨자에는 0부터 8까지, 뒤에 첨자에는 양천구, 그 다음에 노원구, 강남구, 의정부시, 서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똑같이 되는 것은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쭉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겠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결과를 출력할 때 %s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s로 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ch라는 녀석은 2차원 배열인데요. 또 1차원 배열처럼 쓰고 있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ch 0이 들어가게 되면 0으로 시작하는 00부터 08까지 그의 주소, 첫 번째 요 주소, 양일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서 넓은 자를 만날 때까지 출력을 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양천구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이 되면 노원구가 출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주소도 출력을 해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열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 주소의 차이를 보면 정확하게 9바이트씩 크기가 보니까 9바이트씩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제 주소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크기가 매번 가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서 지금 9바이트씩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주소가 알아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주소를 이렇게 알아서 적당한 크기로 해서 할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